코로나 팬데믹은 시작일 뿐이다.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미래 산업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 증상의 전염병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나 더 깊이 연구하면 그 원인은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오늘부터 세계라는 책의 저자이며 버지니아 대학교 제레미 리프킨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자 서구 언론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야생동물을 식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염병이 발생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니에요. 기후변화로 생긴 모든 결과가 팬데믹을 만든 겁니다.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순환 교란으로 인한 생태계 붕괴입니다. 우리는 물로 가득 찬 행성에서 살고 있어요. 생태계는 구름으로 순환하는 물과 눈, 비에 의존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모든 물순환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사람들이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 식량 부족으로 박쥐 같은 야생동물을 잡아먹으면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달된 것은 맞아요. 그렇다면 야생동물들을 숙주로 해서 존재하고 있었던 바이러스는 이미 언제 어디서든지 토끼를 통해서나 멧돼지를 통해서나 새를 통해서나 새로운 숙주인 인간에게 전달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죠. 지구가 1도씩 뜨거워질 때마다 대기는 7%씩 더 많은 강수량을 빨아들입니다. 열이 가해지면 물은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이면 전 세계가 홍수로 물난리를 겪고 있는 겁니다. 이제 홍수는 매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당연한 자연재해예요.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가세요. 그리고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가뭄과 산불도 자주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산에서 멀리 떨어져 사세요. 작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이 불로 다 타버렸습니다. 호주는 산불 피해가 그 2배였죠. 캘리포니아 산불은 한국 영토만큼 전부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주는 북한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가 불에 타버린 것과 같아요. 그렇게 불을 못 잡으면 우리나라 다 타버려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마구잡이로 산업 개발을 하면서 생태계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자연적인 물순환을 따라잡지 못하고 지구는 붕괴하고 있습니다. 아보카도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며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분해해주고 성인병과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서 요즘 인기가 많죠. 아보카도는 미국 캘리포니아, 필리핀, 남미 같은 열대 지방에서 재배합니다. 선진국에서 아보카도를 많이 수입하기 시작하면 개도국, 즉 개발도상국에서는 돈이 되니까 숲을 더 많이 깎아서 아보카도 밭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인간의 끝없는 탐욕으로 인하여 지구에 남아있는 야생동물의 터전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제레미 리프킨 교수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900년만 해도 인간이 사는 땅은 전체의 14% 정도였어요. 지금은 77%에 육박합니다. 야생은 23%만 남았어요. 인간은 야생을 개발해 단일 경작지로 사용하고 숲을 밀어버리고 소를 키워 소고기를 생산합니다. 이것도 기후변화를 유발합니다. 이 야생 생명들의 이주가 시작했습니다. 인간들의 재난을 피해 탈출하고 있어요. 서식지가 파괴됐기 때문에 인간 곁으로 왔고 바이러스는 동물의 몸을 올라타서 이동했죠. 최근 몇 년 동안 사스, 에볼라, 지카와 같은 팬데믹이 발생한 이유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후변화로 불쌍한 야생동물들이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변종된 바이러스의 중간 매개체가 된 거예요.
야생동물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슈퍼 감염병이 창궐할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팬데믹이 올 때마다 우리 사회는 마비가 되고 다시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든지 예상해야 돼요. 초기 단계에서 봉쇄를 잘 하지 않으면 바이러스는 좀비처럼 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슈퍼 전염병은 훨씬 더 심각하고 치명적으로 계속 변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백신이나 항체가 나오길 기다리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빨라봐야 1년에서 3년이에요. 이제 깨어있는 여러분들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조직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나지만 언제든지 비대면으로 변경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지금 빨리 배워야 해요. 현재 지구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세상이 하나의 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만 방역 잘한다고 안전한 거 아니잖아요. 해외에서 계속 유입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있냐고요. 이제 지구는 한 가족이에요.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닌 지구의 생태계와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다 같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제레미 레프킨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은 3억 1,500만 전에 살았던 식물과 동물을 채굴하며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화석 연료 문명입니다. 인류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를 지나 화석 연료 시대에 진입한 거죠. 이 문명은 비료, 살충제, 건축자재, 식품 첨가물, 합성 섬유, 포장재, 전력, 운송, 열, 빛 모두를 화석 연료에 의존합니다. 이 문명은 지구온난화와 지금 벌어지는 대규모 감염병 생태계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유엔에서 지구가 6번째 멸종에 들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간이 출현하기 전 4억 5천만 년 동안 5번의 멸종이 있었습니다. 때마다 빠르게 대규모로 진행됐어요. 새 생명들이 생기기까지 1,000만 년이 걸렸고 인간은 머지않아 멸종할 것이고 10년 안에 지구의 생물 중 반이 사라진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18세기에 미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이 혁명의 새로운 에너지 자원은 석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까지 약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석유를 사용하는 이동수단인 자동차, 버스, 트럭, 그리고 배와 비행기가 뿜어냈던 공해가 얼마나 많을 것 같나요? 측정할 수도 없겠죠? 이제 석탄 같은 화석 연료나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의 시효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패러다임이 바꾸기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3가지 기술들을 준비 중인데 첫 번째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에너지 원천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물류의 이동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혁명은 당연히 인터넷이고 스마트폰이죠. 그리고 에너지 혁명은 재생에너지가 될 겁니다. 이동혁명은 전기 및 수소 연료 전기 차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시스템은 당연히 다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알아서 분석하고 통합하고 재조직화하면서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곧 닥칠 미래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지구를 더 이상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과 가정에서 사용될 주요 에너지가 이제는 석유가 아닌 세상이 곧 올 수밖에 없고 그럼 그 다음에는 전기 자동차와 사물 인터넷으로 모든 삶의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공부시켜야 하는지 현명하게 생각해 보세요.
미래 산업의 현장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저 명문대학교 스펙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분화된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과 연결되는 코딩은 기본이고, 그 외에 들어온 3D 프린터, 디자인, 상품 개발, 유통, 건강, 헬스, 우주산업 등 모든 것이 이론이 아닌 실력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명문대 나오고 IQ가 높고 성적만 좋다고 해서 취업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 에너지 사업 관련하여 다방면으로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강남의 집값과 강남의 학군도 무너지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았겠죠. 인구 절벽 시대에 곧 텅텅 비어서 똥값 될 콘크리트 건물에 투자하지 마시고, 뼈 빠지게 은행 이자 내지 마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자녀에게 투자하십시오.